피부과 망하게 하는 약, 그리고 의사들이 숨기고 있다고 하는 약이라고 하는 말을 들었을 때 사실 좀 약간 좀 억울했거든요. 왜 그러냐면은 안녕하세요. 피부가 똑똑해지는 시간, 피부톡톡 피부과 전문의 개지원 성재용입니다. 네, 원장님, 지난주에 저희가 바세린에 대해서 하나부터 열까지 전부 다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거든요. 혹시 바세린 편 보셨을까요? 네, 봤죠. 개인적으로 바셀린을 적극적으로 권하지도 않지만 조금 의미 있다고 생각하는 병변은 이제 여기 찢어졌을 때 보통은 이제 항생제 연고를 좀 바르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제 항생제 연고를 발랐을 때 이점은 이제 사실은 그 항생제 그 성분보다는 그 베이스가 되는 그 바셀린이 좀 효과가 있다고 생각을 해서 네. 그런 데 좀 바르시면 더 도움이 될 거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했습니다. 원장님도 바세린을 잘 사용하고 계셨는데요. 오늘도 사실 이제 말씀드렸던 바세린과 약간 유사한 성격의 주제를 가지고 이제 말씀을 드릴 것 같아요. 즉, 우리가 유튜브나 아니면 SNS 상에서 많은 분들이 거론을 하고 있는 그런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도 한번 어떤 사연인지 들어보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고민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고등학교에 다니고 있는 10대 여학생입니다. 요즘 저희 언니가 로션을 바를 때 자꾸 스티바 A라는 연고를 섞어서 발라요. 피부에 좋다면서 바르는데 약국에서는 처방전이 있어야만 구매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진짜 좋은 건지도 잘 모르겠고 저도 한번 발라볼까 생각도 들다가도 무섭네요. 피부톡톡 원장님들, 이 크림 발라도 되는 걸까요? 네. 10대 환자분이 스티바 A 연고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주신 사연인데요. 스티바 A는 진료실에서 이렇게 많이 물어보시는 연고입니다. 그래서 소위 별명이 피부과 망하게 하는 연고, 의사들이 숨겨놓은 연고다, 뭐 이런 별명도 가지고 있고요. 또 이제 한 달에 10,000원으로 피부 좋아지기, 이런 주제로 또 많은 내용들이 이제 올라와 있는 것들 저도 좀 읽어볼 수가 있었고요. 사실 제가 이제 대학병원에 있을 때도 실제로 피부과 교수님들도 생각보다 나이가 있으신데 얼굴이 있고 굉장히 좀 팽팽하신 분들 보면은 스티바 A를 굉장히 오랫동안 몸소 사용하시면서 산 증인으로서 이렇게 보여주고 계신 분들도 굉장히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스티바 A에 대해서 이제 톡톡 하는 시간 가져보도록 할 겁니다. 스티바 A, 사실 이게 굉장히 구하기 힘든 제품인데요. 도대체 어떤 성분이길래, 어떤 작용을 나타내길래 SNS에서 화제가 되는 걸까요? 원장님, 한 말씀 해주실 수 있을까요? 스티바 A는 이제 비타민 A 유도체입니다. 사실 피부과에서 비타민 A 유도체를 먹기도 하고 바르기도 합니다. 이제 다른 질환을 치료하기 위해서. 근데 처음에는 이제 여드름을 치료하는 목적으로 많이 사용했었는데 사용하다 보니까 피부 잔주름도 좋아지고 톤도 밝아지고 그렇게 되면서 피부과에서 걱정하는 것들, 뭐 피부 탄력이나 색소, 여드름이 해결된다고 하니까 사람들이 열광을 하는 거고, 정확하게 이제 스티바 A의 성분은 트레티노인이라는 성분이고, 얘네들이 이제 피부의 콜라겐 형성을 좀 유도를 하고, 그리고 각질 세포의 턴오버를 좀 정상화를 시키면서 색소들을 좀 정상화시키는 그런 역할을 함으로써 사람들이 이제 많이 찾게 되는 거죠. 색소에도 좋고 뭐 여드름에도 좋고 주름이나 광노화 개선에 효율적인 이런 스티바 A 연고, 실물은 이렇게 생겼는데요. 이 연고 어떻게 사용하는지 좀 설명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어떻게 사용하는 것이 효율적이고 안전한지. 일단 지금 여기 앞에 있는 거는 0.05%짜리인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0.025짜리 쓰고 있고요. 이제 제가 사용한 거는 이제 레지던트 때부터 썼습니다. 사실은 이제 스티바 A를 사용하는데 정말 좋은 연고임에도 불구하고 장벽이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장벽은 발랐을 때 문제가 안 생기느냐, 그리고 나서 그 다음번에 문제는 이게 과연 효과가 있는 것인가에 대한 믿음이 사실은 중요합니다. 스티바 A를 처음 접근하는 가장 많은 사람들이 이제 보통 피부과 전공의들이죠. 그래서 전공의들이 뭐 논문을 봤는데 실제로 효과가 있다, 그리고 실제로 사람들이 사용했는데 효과가 있으니까 나도 써야지, 이런 식으로 많이 접근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저도 그런 식으로 했었고, 그리고 미국 학회에 가서 이제 이 트레티노인을 피부에 발랐을 때의 효과를 논문으로 발표하는 교수님의 피부가 너무나도 애기 피부였던, 자기 얼굴을 열심히 발라서 이렇게 됐다라는 것도 간증이 되었던, 그래서 저도 쓰게 되었던 그런 과정이었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믿음을 가져야지 좀 쓸 수가 있습니다. 원장님도 옆에서 보니까 피부가 진짜 애기 피부 같아요. 시술이 아니라 오랜 기간 누적된 이 스티바 A의 힘이 피부에 딱 드러나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근데 스티바 A도 종류가 좀 몇 가지가 있고,
믿음 그리고 뭐 적응 이런 얘기 해주셨는데 어떻게 그러면 사용을 시작해서 점차 이렇게 진행을 시켜가야 될까요? 스티바 A를 처음에 발랐을 때 사람들이 제일 힘들어하고 걱정하고 많은 영상에서도 얘기하는 것들은 발랐을 때 이 레티노이드 피부염이 생기는지의 여부입니다. 그래서 뭐 모든 치료 방법이나 그런 것들에 해당되겠지만 처음부터 강한 용량을 하면 뭐 적응하기도 좀 힘들기도 하고 피부 입장에서도 염증이 생기고 이러면 오히려 색소 침착이 더 되거나 장벽이 무너지면서 피부 탄력이 더 떨어지고 할 수 있으니까 일단은 0.01%짜리 제일 낮은 것부터 사용해보고 거기에서 좀 적응이 되면 보통은 한 1, 2주 정도 단위로 적응해보면은 이제 0.025짜리로 올리고 거기서 이제 만족한다면 이제 그 정도로 쓰는 거고 난 좀 많이 괜찮은 것 같다 조금 더 올려볼 수도 있겠다라고 하면은 올릴 수는 있겠지만 저는 0.025짜리를 쓰고요. 그리고 사실은 0.025도 사실은 농도가 그렇게 약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서 그리고 저는 이제 얼굴 전체에 다 바르려고 하다 보니까 얘를 이제 보습제에다가 조금 섞어가지고 씁니다. 그렇게 하더라도 우리가 시중에서 정말 비싼 값으로 사는 이제 아이크림이나 화장품에 들어있는 레티노이드의 양보다는 훨씬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충분히 의미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방금 말씀 주셨는데 레티노이드 피부염이나 아니면은 뭐 어떤 레티노이드의 부작용 같은 것들을 줄이는 방법으로서 소량부터 조금씩 이제 증량을 해가는 그런 방법이 있겠고 그리고 또 하나는 이렇게 보습제에 섞어 바르면은 이게 조금 더 희석이 되는 식으로 해서 넓게 펴 바르면서 피부에 적응을 할 수 있겠다. 뭐 이렇게 해서 조금씩 늘려가시면은 환자분들도 쓰기에 방법으로서 적합하실 것 같고요. 하지만 이게 좋은 약이잖아요, 그렇죠? 하지만 모든 약은 부작용이란 게 있을 수 있어요. 스티바 A를 가지고 왔지만 비타민 A 유도체로서 이제 여드름 약들도 굉장히 많단 말이죠. 이런 것들이 사용했을 때 얼굴이 뒤집어져서 진료를 보러 오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어떤 증상이 나타날 수 있고 이런 게 증상이 생겼을 때는 그 이후에는 어떻게 사용을 할 수가 있을까요? 트레티노인의 역할 중에 하나가 이제 각질을 좀 턴오버를 좀 빨리 하는 거기 때문에 가장 약하게 나타날 수 있는 증상은 각질이 많이 올라오는 겁니다. 이제 그런 증상들이 좀 나타나는 걸 넘어서서 우리가 이제 레티노이드 피부염이라고 하잖아요. 염증이라는 거는 붉고 붓고 누르면 아프고 심하면 고름나고 이런 증상들이 있기 때문에 처음에 이제 붉은기가 나타나면서 열감이 생기고 그런 식으로 이제 염증이 올라온다면 일단은 무조건 중단을 해야 됩니다. 그거를 버티면서 바르다 보면 괜찮아지겠지 그렇게 할 수는 없고요. 일단은 중단하고 증상이 너무 심하다면은 피부과에서 뭐 약을 먹는다던가 바른다던가 그런 추가적인 조치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시간이 좀 지나서 피부 장벽이 다 회복이 되고 그 이후에 조금 더 낮은 용량의 제품을 사용을 해보거나 좀 더 많이 타서 쓰거나 보습제 그렇게 해서 좀 다시 한번 해보고 근데 그런데도 또 나타난다 그러면 저는 솔직히 포기할 것 같습니다. 네, 이런 레티노이드 피부염이 나타나는 걸 굳이 억지로 감수할 필요 없다. 이런 좋은 말씀 해주셨고요. 사실 이제 피부 장벽이 깨질 수 있는 상황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괜찮더라도 기존에 아토피 피부염이 있었다고 한다든지 이런 분들 사용할 때는 잠재적으로 피부 장벽이 굉장히 약하기 때문에 사용할 때 굉장히 좀 주의하시도록 설명을 드리고 실제적으로 이제 허가 사항이 이제 12세 이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좀 연령을 좀 준수를 하셨으면 좋겠고 텐에 흡수되면은 이제 태아의 기억 유발이라든지 이런 데 있어서 FDA에서 이제 권고하는 등급상 이제 X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임산부, 수유부 등에는 사용하지 않는 것을 저는 환자분들한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리고 이제 우리 기능성 화장품 있잖아요. 기능성 화장품 종류가 또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이제 방금 아이스크림 얘기하셨잖아요. 그래서 그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우리 성분 중에 레티닐 팔미티트 같은 그런 유사한 성분들이 섞여 있을 때는 오버랩 되는 그런 성분들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자극감이나 부작용이 누적이 될 수 있어서 가급적이면은 이제 한 가지만 사용하시도록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원장님 그러면 이 시술을 하면서도 스티바 A 사용하고 싶어요 라고 물어보는 분들이 있는데 어떻게 설명해 주실까요? 스티바 A를 쓰는데 문제가 없다. 그럼 시술하는 데는 당연히 문제가 없고요. 근데 이제 스티바 A를 떠나서 스티바 A를 발랐을 때 문제가 레티노이드 피부염이니까 그런 것들이 나타났을 때는 이거 좀 조심을 해야겠죠, 시술을. 실제적으로 피부가 자극되는 시술을 할 때는 동시 사용은 권장하지 않는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사실 이 스티바 A를 제가 구하지를 못했어요. 왜 그러냐면은 제조사 GSK라는 회사에서 이제 한국에서 단종된다라는 공문이 나왔거든요. 저도 이거 어렵게 구해 주신 걸 가지고 이제 나왔는데 실제적으로 이렇게 우리가
좋다라고 하는 스티바 A 단종됐을 때 이렇게 됐을 경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리지널 약을 이제 GSK에서 안 만들겠다고 얘기를 했고, 그러면 이제 어쩔 수 없이 같은 성분이 들어있는 카피약들을 찾아봐야 되는데, 같은 성분이 들어있는 더유제약의 이제 20 크림이라는 것과 여기는 없지만 이제 프로좀 A라는 같은 트레티노인 약이 있습니다. 그거를 권유를 드릴 것 같고요. 저는 이제 다음번에 다 쓰면은 이제 다른 계열의 이제 비타민 A 유도체인 디페린을 한번 발라볼까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이런 비슷한 성분을 해외 직구를 통해서 구입하시는 분들도 있다고 들었어요. 사실 다른 약들도 그런 이슈들이 종종 있기는 있는데 그렇게 해외 직구를 해서 이제 트레티노인 성분의 어떤 도포제 같은 거를 사서 쓰는 거 뭐 이런 거 어떻게 생각하시는가요? 직구를 하면 정식 수입 회사인 GSK의 보증을 못 받는 거니까 보존하기 위해서 다양한 물질들이 들어있는데, 얘네들이 이제 상했을 경우에 피부 트러블을 유발하거나 문제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그래도 이제 피부과 전문의를 만나서 자기 피부 상태를 얘기해보고 정확한 사용법을 얘기를 들은 다음에 정식 수입 제품을 사용하는 게 조금 더 나을 것 같습니다. 국내에도 비슷한 성분의 제품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해외 직구를 할 필요 없이 손쉽게 구할 수 있다. 그리고 이 유튜브를 보신 분들이라면 현명하게 구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원장이 우리가 스티바 A 아까 믿음이라고 말씀을 주셨어요. 근데 피부과 망하게 하는 약, 그리고 의사들이 숨기고 있다고 하는 약이라고 하는 말을 들었을 때 사실 좀 약간 좀 억울했거든요. 왜 그러냐면은 전혀 숨기지 않고 있습니다. 처방 원하시면 다 해드려요. 그런데 사실 저도 스티바 A를 전공의 때 한번 제 얼굴에 시도를 해본 적이 있는데요. 무엇보다 이게 믿음이잖아요. 믿음은 뭐예요? 기간이 길다라는 뜻일 수도 있어요. 이게 얼굴에 바르다 보니까 큰 문제는 없었는데 약간 지루하더라고요. 좀 장기간 사용하셔야 됩니다라고 설명을 드려요. 근데 단지 저는 완주를 하지는 못한 입장이어서 어느 정도 사용했을 때부터 이렇게 효과를 좀 느끼셨나요? 피부가 좋은 편이라는 얘기를 좀 듣기는 하는데, 내가 원래 난 피부가 좋은 건지 아니면 스티바 A를 열심히 써서 좋은 건지 그거에 대한 고민은 좀 있기는 하지만, 보통은 이제 한 1년 이상 썼을 때 효과가 있다고 얘기는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피부염이라는 장벽 첫 번째 뛰어넘고, 두 번째는 이런 믿음을 가지는 과정이 필요한데, 제가 개인적으로 믿음을 가졌던 거는 전에 만났던 그 교수님의 뽀얀 얼굴이었습니다. 60대 교수님의 뽀얀 얼굴. 이제 산 증인들을 보면은 더 네. 그죠 느낄 수가 있겠죠. 이렇듯이 우리 환자분들께서도 아셔야 되는 게, 우리가 레티노이드 피부염이나 적응기 이런 것들도 있지만 이 장기간 우리가 안정적으로 사용할 수 있어야 충분한 효과를 느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처방을 드리는 건 전혀 어렵지 않고, 환자분들께서 말씀하시면 언제든지 드릴 수 있지만 그 기간과 어느 정도의 나의 정성과 노력이 좀 필요하다는 점도 염두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렇게 오늘 스티바 A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는데요. 우리 사연 주신 분의 얘기를 들었을 때, 그러면 이분이 내 환자다 그러면 어떻게 얘기를 해주실 수 있을까요? 궁금하다면 한번 써보는 것도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직 어린 나이지만 더 좋아질 게 없는 나이라서 큰 호전을 느낀다고는 생각은 할 수는 없을 것 같기는 한데요. 만약에 이제 염증이 생기면 어차피 못 쓰는 거고, 그리고 염증이 생기지 않는다면 계속 꾸준히 쓸 수 있는데,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하다 보면 좀 지겨운 감도 있어서 바르기 힘들어질 수도 있으니까, 만약에 뭐 한번 써보다가 괜찮으면 좀 계속 써보는 것도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직 조금 이른 나이인 것 같기는 하네요. 네. 실제적으로 허가사항이 여드름이기 때문에 10대의 주 문제가 우리가 이제 주름 같은 광노화 문제가 아닐 거란 말이죠. 그래서 저는 여드름이 있다 그러면 허가사항 12세 이상이라 그러면 여드름 부위만 국한해서 이제 여드름 연고 처방하듯이 이렇게 설명을 좀 드릴 것 같아요. 사실 이제 스티바 A 같은 레티노이드도 이제 빛에 취약한 구조이기 때문에 저녁이나 야간에 주로 바르는 걸 권유를 드리고, 자극감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얇게 발라야 돼서 이제 여드름에 도포를 한다 그럴 때도 여드름 부위에 혹은 여드름 흉터가 있는 부위에 자극감이 없다 그러면 이제 아주 쌀알 만큼 조금씩 이제 소량으로 도포를 하는 거를 설명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만약에 그런 문제가 아니라 그냥 궁금해서 바른다 그러면은 저도 이제 성 원장님 얘기처럼 시간이 지나서 발라보시는 거를 권유를 드릴 것 같아요. 바셀린 못지않게 유튜브에서 많이 화제가 되고 있는 스티바 A에 대해서 또 낱낱이 알아보는 시간 가져보았습니다. 오늘 스티바 A에 대한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시청자 여러분들도 평소에 가지고 계셨던 피부에 대한 고민들이 댓글로 남겨주시면 저희가 톡톡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피부가 똑똑해지는 시간 피부톡톡,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